재테크와 개인 투자의 성공 프로젝트!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경영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네, 이제 벤처기업의 크라우드 펀딩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하겠다 결정했어. 근데 그 다음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지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에 투자해야지 소득공개를 받는데 정확히 말하면 벤처 인증기업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기업,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꼭 확인해야 되고 네.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개인 투자적으로 한 거랑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성을 좀 확보하셔야 되고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만약에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주위의 친구나 동료 아니면 기업 설명회 IR이라고 하거든요. IR. 기업의 투자 설명회 이런 데 많이 가셔야 돼요. 많이 가시고 이런 신뢰관계가 있는 모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창업자의 평판, 경험, 경력, 신뢰도 이런 걸 보고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런 사람들을 어렵죠. 어디 가서 만나냐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직접 벤처기업을 찾기 힘드시면 네. 개인 투자 조합이나 개인 투자 조합,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크라우드 투자를 펀딩.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조금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 그렇죠. 이미 찾아진 기업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체크할 것만 체크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네. 많은 모래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 기업을 발굴할 때 네. 진짜 발굴이네요. 보석을 찾아내는 발굴이죠. 거니까. 예, 맞습니다. 뭔가 중요한 찾을 때 뭔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주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벤처기업은 기업을 투자할 때 다 똑같습니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첫 번째는 그 경영자나 창업자 팀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 같은 내용을 봐야 되고 어떤 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종이나 시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대표나 창업자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 연관된 뭐 전방산업 예를 들어서 재료를 갖고 가는 업체나 네. 후방사업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주는 업체 그다음에 측방산업 이게 경쟁업체나 아니면 위탁업체 이런 곳에 대표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평판을 꼭 들어봐야 됩니다. 평판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에 투자한다는 것일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재무제표가 중요해요. 재무제표. 특히 이제 매출액이나 매출액의 증가폭이나 네. 이익률이나 부채 비율 이런 건 특히 이제 잘 해야지만 살펴보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걸 잘 알아보는 게 아마도 이 벤처 투자의 성공 전략이 될 맞습니다. 텐데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이렇게 해야 벤처 투자 성공한다. 자, 벤처 투자 기본적으로 벤처 인증기업에 투자해야지 소득 공개를 받는 그 혜택을 줍니다. 네, 그런데 이 혜택이 고소득자일수록 굉장히 크죠. 네, 대신에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위험할 수 있다는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추셔야 되고 특히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게 낫고 여유자금. 그렇죠. 맞아. 어떤 투자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또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대표나 창업자의 신뢰 이 여러 가지 점을 또 꼭 확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의 매출과 과거의 매출이 갖출 수 있는 제품의 매출과 경쟁력, 차별화 이런 걸 보셔야 되고 특히 이 회사에 지금 꼭 투자하는 게 가장 타이밍상 맞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아, 또 투자는 타이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문에도 나왔지만 네. 벤처 투자에서 가장 성공하는 요인으로 뭐 창업자, 제품 서비스, 시장 뭐 여러 가지 투자 자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타이밍. 예. 이제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울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벤처기업 하나를 투자할 때 하나를 본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를 큰 부줄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되거든요.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위험 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말 그대로 나누는 것이죠.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아도 안 돼요. 그렇죠. 관리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작은 계란밖에 못 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 투자라든 주식 투자를 하든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관리 가능한 분야에 해라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 투자 조합이든 네. 크라우드 펀딩 할 때도 네. 최소한 2개 기업에서 3개 기업 이상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펀드 기본적으로 안에 구성이? 그렇죠. 한 개 기업만 투자돼 있으면 소액만 들어가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 중에 좋은 개인 투자 조합은 아예 3개에 투자할수록 포트폴리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조정하면 되고 네. 크라우드 펀딩은 한 개 기업당 돼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2개 이상 하라는 걸 역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투자할 때 개인이 1년에 1,000만 원 하는데 한 기업당 500밖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무조건 2개 기업은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돼 있고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나 네. 연봉 1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도 1년에 2천만 원인데 한 개 기업에 1,000만 원까지 투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2개 기업을 분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죠. 요것만 봐도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으로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법적으로 최소한 2개 기업 이상의 분산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를 또 네네.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은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란 것은 네. 이탈리아어인데 네. 그게 서류 가방이란 뜻이에요. 네. 서류 가방을 보면 이게 서류 넣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분산 칸칸이. 투자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분산해서 넣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면 분산 투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투자할 때에도 네.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네. 다양하게 투자해야 되고 업종에 있어서도 이는 다양하게 해야 돼요. 업종도 다양하게. 그렇죠. 기업도 한 기업 말고 여러 그렇죠. 기업. 이게 무조건 분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분리도 하되 우리가 서류처를 열 때에도 무조건 분리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서류를 넣고 같은 종류. 그렇죠. 연관성 있는 거지. 그리고 가능하면 유사한 거는 그 옆에 서류처를 여야지 네, 투자가 네, 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투자하는 때도 무작정 또 벌려도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모르는 업종, 특히 이제 엔터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은 그 자체가 고수익 고위험 업종이거든요. 네. 이게 벤처 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완전한 공격 성향이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안정 성향이다. 네. 벤처 투자 자체도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뛰어버리면 네. 위험이 가속화되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성향에 따라서.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보통주를 할 것인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뭐 전환사채를 할 것인지 상환전환 우선주를 할 건지 신준수급 사채를 할 것인지 물론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기업과의 협의해서 이미 돼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구성이 골고루 들어가 그렇죠. 있는지를 그렇죠.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좀 더 위험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을수록 전환사채 나는 안정성향이 있으면 전환사채 투자를 좀 더 선호해야 되는 거고 기업 규모도 좀 크고 안정된 업종이야겠지만 네.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데 가장 안정돼 있죠. 네. 제조업, 소비재.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조업을 갖고 있는 회사, 나라, 그다음에 소비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는 계기가 됐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수출에 제한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정성 기반이거든요.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차피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네네.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네. 좀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 투자를 하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이 벤처 투자에서는 네, 그 자체가 사실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벤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네, 기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래 할 수 있고 공격적이고 심지어 날려도 된다. 이 경우는 이제 날리면 안 돼요. 그건 공격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안전 성향이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날려도 된다. 그래, 날리자. 그렇죠. 날려도 되면 이제 아주 초기에 굉장히 뜰만한 아이템 100배 심지어 1000배도 갈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쪽에 기반을 둔 1000배도 가능해요? 1000배도 가능합니다. 오 마이 갓.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하신 분들은 네. 1000개 기업을 투자하면 그런 기업이 하나 나온 거예요. 대신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경우는 하셔야 뭐 돼요. 한 1, 2년 이내인가요? 3년? 4년? 5년? 아니요. 최하 5년에서 10년 5년에서 10년? 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그거는 좀 전문 엔젤 투자라고 있는데 네. 엔젤 투자라고 해서 엔젤 전문적으로 초기 기업 투자하는 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왜 엔젤 투자를 하겠습니까? 날려도 천사처럼 절대 뭐라 하면 안 돼요. 뭐라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지 본인이 천사 아닌 분들은 절대 초기기업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천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지키고 그래도 조금은 투자 수익을 바라고 이런 중립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좀 대다수가 아닐까 싶은데. 안정형인 분들은 절대 벤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안 해도 돼요. 네. 그분들은 이제 거꾸로 이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일부 여유자금으로 자기가 고소득자일 때 전환 사태 형태로 해서 전환 사채. 매출액이 100억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적자가 아닌 기업에 20% 이상의 연평균 상승하는 기업, 제조업 기반에 5년 이상 된 이런 기업을 요건이 갖춰질 때 하는 건 일부 금액은 괜찮습니다. 이게 엄격한 요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고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그러니까 때. 자기 성향을 좀 냉정하게 그렇죠.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벤처 투자는 최소한 위험 중립형 이상이 한 게 원칙입니다. 전혀 모르는 공부가 안 된 상태면 위험 중립형 이상만 벤처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위험 중립형조차도 네. 아까 말한 분산 투자와 3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을 하고 제조업 업종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시되 네. 전환사채 위주로 하고 일부 좋은 기업은 성한전환 우선주라든가 보통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도.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시고 네. 적극형 투자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벤처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적극적인 예. 투자. 대표님 찾아가면 확실하게 알려주시나요? 저는 다 알려주죠. 자신이 좀 없어져서. 예. 근데 저희 이제 네. 제가 하고 있는 조합에는 안정적 투자를 선호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걸로 지금 이미 대한경영학회에 2019년 11월에 가면 개인 투자조합 투자에 관해서 최초의 논문이 있거든요. 그게 실려 있습니다. 네. 그게 개인 투자조합 출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의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조사해 보니까 네. 대부분의 고객들이 안정 추구형이나 위험 중립형이 많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 이 선별하고 소득공제 받고 자, 운 좋으면 성장하면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에 좀 안심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벤처 기업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각 개인의 투자 성향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도 부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세요. 돈 많이 고맙습니다. 버세요.